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시 저의 채널을 시청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요가의 나라 그리고 명상의 나라 하면은 떠오르는 나라가 인도죠. 인도에서는 이 삶의 과학 또 삶의 지혜를 아유르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유르베다에서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또 마음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탐색해가는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심리적 문제는 아유르베다에서는 마음의 그릇된 사용에서 비롯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알게 되면은 이런 심리적 문제들에 대해서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불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잘 활용하면은 무한한 이로운 점을 갖게 하지만 잘못 사용이 되게 되면은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마음의 본질, 불과 같은 성질이 갖고 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마음의 고통으로부터서 헤어나오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아유르베다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심리적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이 심리적 문제의 해결책은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인데 그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마음의 본질과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는 것에서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본질과 작용의 이해, 본질과 작용의 이해하면은 마음에는 어떤 본질이 있고 어떤 작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마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작용이라고 하는 것. 아유르베다에서는 그 마음의 본질과 작용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마음을 대상으로서의 마음으로 봅시다. 대상으로서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나의 생각, 나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하나의 물결처럼 대상으로서의 마음을 쳐다보는 것. 그것은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관찰자적 측면으로 나의 마음을 쳐다보는 그런 역할을 스스로 해보는 것이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됐습니다. 그것은 마음과 그 마음이 작용하는 것을 내가 목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상으로서의 마음이다.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이 아유르베다에서 얘기하는 대상으로서의 마음은 마음을 그저 나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마치 내가 뚝에 앉아서 나의 생각이 물결처럼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 그것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대상으로서의 마음은 다시 얘기해서 마음의 활동에 사로잡히지 않고 마음에 대한 객관성을 내가 유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목격하는 태도로 자각을 유지하는 것. 내가 나로서의 관찰을 통해서 대상으로서 객관성을 가지고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대상으로서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르베다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마음을 도구로서의 마음으로 쳐다볼 것, 도구로서의 마음을 보는 관점을 가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마음이 우리가 쓰는 도구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통제력을 상실하고 외부로부터에서의 어떤 마음의 욕망들에 대해서 내가 사로잡히게 되고 결과적으로 마음의 노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더욱 일깨우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도록 놔둘 것이 아니라 마음을 우리 스스로 도구처럼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도구로서의 마음,
마음을 쳐다보는 것,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이 아니다. 좀 심오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마음이 아니고 그 마음은 우리가 활용하고 사용해야 되는 도구다라고 하는 것. 도구로서의 마음, 그리고 마음을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쳐다볼 수 있는 하나의 관점들을 제공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마음의 본질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봤듯이 마음의 작용에 대한 측면을 좀 살펴보면은요, 우리의 마음의 작용은 마음은 아주 미세하다. 마음은 스냅 사진처럼 하나의 측면만을 찍는 그런 사진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의 미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단면으로서 왜곡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의 마음의 이 연결성을 생각하고 연결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섬광처럼 정신적 활동이 급속히 이어지기 때문에 이 이동성에 대한 작용의 특성도 우리가 이제서는 또 안 되는 특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이동성과 또 미세성 때문에 마음은 항시 이원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좋음과 싫음, 사랑과 증오, 이 이원적 반응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런 마음의 작용에 대한 성질, 이것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아유르베다에서는 마음을 제어해가는 법, 이것을 배우기 위한 몸부림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몸부림은 결국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관점으로 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본질과 마음에 대한 작용을 이해했듯이 이 본질과 작용을 통해서 작용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마음에 대한 관찰법, 이 관찰법을 통해서 실질적인 실험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려 나갈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법, 마음을 실질적인 실험을 하는 법, 그런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대상을 살펴보기입니다. 하나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나 어떤 사물의 하나를 정해서 주의를 거기에 향하게 하고 그것들을 관찰을 함으로써 그 대상에 대한 나의 마음이 순간순간 어떻게 변하는지를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의 마음의 미세성과 그리고 또 이원성, 그리고 또 이동성, 그리고 이원성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그것들에 대한 나의 마음의 감정의 기복들이 어떻게 요동치는지를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관점이 바로 감정의 기복 살피기입니다. 내 감정이 어떻게 변화무쌍하게 또 이 작용을 하는지, 파도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의 대상을 정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나의 감정의 기복들을 살펴보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나의 마음에 대한 관찰법이 되겠습니다. 이 관찰법을 두 가지를 통해서 나의 사고의 패턴을 살펴보는 것, 사고 패턴의 습관을 살펴보기를 또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이어가는 나의 사고의 패턴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나라고 하는 나의 습관이 배어 있을 것이다. 이 이어지는 다른 생각들의 가치가 과연 유의미한 가치가 있는지 무의미한 가치가 있는지 그것들을 살펴봄으로써 내가 강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생각하는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알아차리기를 해 나갈 것을 또 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나라고 하는 생각을 살펴보라고 하는 것. 저는 이 내용이 매우 좀 잘 이해가 안 갔었고 몇 차례 곰씹어 봤는데요. 나라는 생각은 마음의 뿌리다. 결국은 마음은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될 어떤 대상이고 대상으로서의 마음이고 또 흘러가는 마음처럼 여러 객체로서의 마음이라고 하고 도구로서의 마음이라고 하면은 나라고 하는 나에 대한 주체, 그것은 내 마음의 뿌리이고 그것은 고유한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마음의 중심이고 이것이 바로 나의 요동치고 변화하는 마음을 바라보아야 되는 주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유르베다에서 얘기하는 마음 관찰법, 이것을 통한 마음 다스리기는 앞에 네 가지 얘기했던 것, 하나의 대상을 선정해서 살펴보자. 그리고 그 대상을 통한 나의 감정의 기복을 살펴보자. 그리고 그 감정의 기복에는 반드시 나의 사고의 패턴이 있을 것이고 그 사고의 패턴의 습관에 정말 유의미하고 가치 있는 나의 마음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고 나의 마음을 알아차리자.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나라고 하는 생각, 나의 중심점이 있음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아유르베다의 마음 관찰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유르베다에서 얘기하는 마음 다스리기는 마음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중심점을 잃지 않고 통제력을 얻는 것, 그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근원적인 얘기다. 그렇게 해서 감각에서 오는 충동, 외부 세상에서 오는 제약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진정한 자신, 열망과 조화로움, 그리고 창조가 가능한 내 마음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 다스리기, 아유르베다에서 얘기하는 마음 다스리기의 본질과 작용을 이해하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 아유르베다와 마음, 데이비드 프롤리가 지은 내용을 우리 정미숙 교수님께서 옮긴 내용을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느낀 바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유르베다에서 얘기하는 마음의 바른 사용법,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에 대한 이해를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아유르베다에서 보는 마음의 바른 사용법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